슈박 프로. 내가 벌써 10군데도 넘게 다 보여줬어. 죄송합니다. 네 건달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썼나? 내 돈은요? 내 돈 어디 있어? 내 일에 살아있지. 재밌냐 이게? 엄마에 쓰지 마. 근데 나는 엄마한테 기대도 돼. 이자를 받아야 안 되나? 이게 무서운 거 하나 있네. 태풍상사 4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역시나 무척 몰입해서 보았답니다. 새롭게 시작한 태풍상사. 이제는 사장이 된 태풍과 주임이 된 미선이 이끌어가는 열정 넘치는 회사가 되겠죠. 저는 태풍이가 사장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선에게 커피를 타주고 주임이라는 직함이 박힌 새로운 명함을 제작해주는 일이었다는 게 몹시 인상적이었어요. 미선이가 매일 다른 직원들 커피 심부름을 하는 게 저는 못내 불편했었거든요. 태풍이도 그랬겠죠. 그래서 상사면이 된 미선에게 제일 먼저 커피를 대접했던 거겠죠. 그리고 태풍이가 표바코에게 먹인 한 방이 무척 통쾌했는데요. 그 멋진 트럭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또 도움을 주었네요. 태풍을 생각해 트럭 아저씨가 따로 보관해 두었던 원단 일부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역시 내공 있는 분인 것 같더라니 이렇게 또 멋짐을 보여주셨네요. 덕분에 태풍은 표바코에게 원단을 원가의 3배로 팔아 수천만 원을 벌었고 그것으로 삽다리 물류에 진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미수금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고마진 과장을 투입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저는 예고편만 봤을 땐 고 과장이 정말로 태풍을 배신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수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였네요. 제가 마음을 주었던 우리 고 과장이 배신이 아닌 큰일을 해주어서 정말 기뻤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만남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홍신상회의 정찰한 사장 정말 멋지네요. 김혜은 배우가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분인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부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가 드디어 국제시장에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슈박의 박윤철 사장을 만납니다. 진선규 배우가 연기하죠. 거기서 내구성이 엄청난 슈박의 안전화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판매 아이템으로 점찍은 태풍은 공장까지 찾아가서 모든 공정을 확인한 후 확신에 차서 선계약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선에게 엄청난 타박을 받게 되죠. 지금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은 약 700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돈으로 나가야 할 돈이죠. 그걸 생각지도 않고 덜컥 500만 원짜리 선계약을 하고 온 태풍에게 미선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둘을 화해시키려 정찰한 사장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태풍이 미선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살짝 드러나는데요. 술을 못 마신다며 거부하던 태풍이 다른 남자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바로 술을 마셔버리죠. 술에 취해서 미선에게 코스모스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코스모스는 태풍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원권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복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이가 나중에 언제라도 소원권을 쓰면 미선이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 바닥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정 사장이 슈박을 모른다고 했을 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좀 싸했습니다. 태풍이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어떻든 그렇게 태풍은 슈박의 박윤철 사장과 계약을 잘 마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맞이한 크리스마스. 모두의 마음이 들뜨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밤. 태풍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돈 될 만한 물건들은 모두 압류로 넘어가고 태풍과 어머니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둘은 회사로 와서 잠을 청하게 되죠. 여기서 태풍의 말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우리 집이라는 말이요. 모든 걸 잃었어도 가족이 함께 있다면 그게 바로 집인 거겠죠. 5화 예고편은 미선의 막내 동생인 초등학생 오범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때 아무래도 태풍과 어머니는 미선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며칠 얹혀 살다 그 동네에 방을 얻거나요. 그래도 회사 일이 잘 풀리면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태풍 상사의 명운을 걸었던 슈박의 안전화가 결국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은 안전화를 팔기 위해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영상까지 직접 촬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보내 판매할 곳을 찾았죠. 둘은 안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설명회까지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슈박에 그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무래도 슈박의 박윤철 사장이 무리해서 제품을 생산하느라 여러 곳에 빚을 많이 졌고 그중엔 건달들의 돈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태풍이 슈박을 다시 찾았을 땐 큰 폭행을 당한 듯한 박윤철 사장이 있었고 물건은 건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표바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표현준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죠. 태풍이 안전화에 사활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된 표바코가 건달들을 움직여 박윤철에게서 제품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몹시 좌절하죠. 사장이 되어 처음으로 회사의 사활을 걸고 시작한 일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회사의 피 같은 돈 500만 원도 허공에 날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표박호의 술수로 인해 일이 어그러졌으니 얼마나 참담할까요? 태풍이가 엄마에게 안겨 오해를 할 땐 저도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뒷장면으로 유추해 볼 때 정찰한 사장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선이가 앉아있는 곳이 어떤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또 좌절이 밀려오네요. 태풍이 찾아간 창고가 텅 빈 것으로 보아 그 물건들마저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매회 위기가 닥쳐오고 타파해 나가기를 거듭하는 태풍 상사. 그런데 이번엔 태풍이가 정말이지 절망적으로 오열하고 참담한 얼굴이 되는 것으로 보아 무척 큰 고비일 것 같아요. 하지만 미선의 똑똑함과 태풍의 감과 행동력으로 어떻게든 돌파해내리라 믿습니다. 태풍 상사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에 TVN에서 방송됩니다. TVN과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